안녕하세요. 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명의가 어떻게 되는가? 명의의 비결, 명의, 심의, 신의. 명의가 된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넘어서서 마음심, 심의, 그리고 믿으신, 신의가 된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궁극의 이치에 도달을 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죠. 40년 된 안과 의사 경험으로 모든 것을 참조를 해서 명예의 비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과 전문의, 안과의학보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의, 심의, 신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리포터, 인터넷, 책, 그리고 40년 동안 저희 또 경험, 그리고 동료 의사들 많은 사람들과 질문과 답을 해보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답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답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무엇이 있었을까?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할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를 멀리할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말을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논조는 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할 것이다. 환자만의 이익이죠. 이게 히포크라테스 원문입니다. 그 원문은 지금 2500년 전과 약간 지금 시대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학적으로 약간 재해석을 수정을 현대 맞춰서 한 것이 제네바 선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써야 한다. 인류 봉사에. 나의 스승행에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 인종,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업무를 다하겠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류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이와 같이 서약한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최고의 도덕을 가진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네바 선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지만은 이것을 지키게 됐을 때 명의가 되는 것이죠. 명의는 만드는 것이다.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명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이대로만 하면은 가장 훌륭한 명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본인도 잘 약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고 할지 안 할지 의사가 모른다 한데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자의 건강은, 이 환자들이 오해한 부분은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의사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배려를 안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사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하는 부분들, 의사가 해야 될 일,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우리가 항상 십계명처럼 읽고 외우고 기록하고 이 선서를 가지고 항상 환자를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져봅니다. 2024년, 25년 현 시점에서 의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사들끼리도 무한한 경쟁 시대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많아져서요. 의사가 작다고 적다고 아니에요. 지금 인구 400명의 의사 1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4촌 이내의 의사가 다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인구 250명, 아이들 포함해서 어른, 노인까지 젊은 청년부터 남녀 관계없이 학생 포함해서 서울 인구의 250명 중에 1명은 의사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스는, 제일 많은 그리스는 인구 250명 중에 의사 1명이에요. 그냥 옆에 길 걸어가는 사람 150명 있으면 의사 1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사는 스승이란 직업에서 전문 직업인 의사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할 때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행의 관계다. 이제는 평등한 인간관계로 봐야 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환자들도 같이 의사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질병을 딱 그냥 타입을 치면은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에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진단이 어떤 것에 따라서 환자도 의사와 같은 동등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친인척 다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환자가 이해를 하는 시절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와의 교류, 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치료 방침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대, 평등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의사들도 바뀌어야 되고, 물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번 세대는. 환자들도 이제는 의사한테 모든 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 그리고 협력의 관계의 의사의 상황을, 입장을 보는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서울 한번 보세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의사 수가 2.9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요. 4명. 지금은 더 늘어났죠. 그죠? 그럼 1000명에 4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50명에 1명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기는 좀 적어요. 왜? 서울에 가서 다 진료를 하니까. 강원도 2.2명, 1000명에 2.2명 많아요. 그럼 부산은 같은 경우는 1000명에 2.3명에서 3명, 330명 사람 중에 의사가 1명 있는 거예요. 그죠? 서울은 250명 중에 의사가 1명, 모든 사람 중에, 인구 중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곳이 서울, 대구, 대전, 강주 모두 많죠. 부산. 그죠? 그 외에 경남은 좀 적고 지역으로 갈수록 약간 더 적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의사 수가 적은가 많은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OECD 선진국에서 그렇게 떨어지 있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환자를 의사 1인당 많은 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토요일도 없이 환자 보죠. 그죠? 일요일도 필요하면 나와서 수술 환자 보기도 합니다. 개원가에서는 저녁 7시까지 환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사 한번 보려면은 한 달, 두 달 지나야 그 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사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민주경제주의에 대해서 의사가 노력한 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니까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의사들을 볼 수 있는 시대. 이제는 의사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와 환자와의 그런 여러 협력관계의 시대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의 위치를 이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아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하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의사를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 그리고 무한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 너는 의사니까 희생해야 돼. 그런 시대는 저희들 시대 의사 30년, 40년 된 의사들한테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젊은 의사들한테는 공감이 많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의사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이 모든 직업인을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희생과 봉사와 무한한 의무는 이제는 우리 나이 든 시대, 개발 시대와 지금 선진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떤 의사인가? 나이 든 70년대, 80년대까지 간 사람들은 거의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의사는 모든 것을 자기 시간이 없다. 그런 상황이죠. 저희들 젊었을 때는 의사 때는 일요일도 진료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인턴 때는 거의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자면서 4, 5일씩 그냥 연속 당직을 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의사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의사가 11만 6천 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가 많은데 명의는 몇 명인가? 명의가 몇 명일까요? 명의는 그럼 무엇일까? 누구를 명의로 할까? 나는 어떤 의사인가? 나는 보통 평범한 의사인데 명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의문을 던져보면서 나는 어떤 의사인가? 제가 모든 부분을 보면서 명의는 마음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마음 명의는 이름난 의사죠. 이름난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 진단 잘 내리는 의사. 물론 다 포함되죠. 이 명의에 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 우리 몸의 질병의 50%는 수술로 살 수 있지만 50%는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의와 심의 그리고 귀신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만한 의사. 귀신 같은 의사는 4,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귀신 같은 의사는 없어요. 믿을 만한 의사. 정말 이 의사한테는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 믿을 만한 의사가 제일 좋겠죠. 믿을 만한 의사, 신의를 찾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죠. 그죠? 그래서 명의와 심의와 신의를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구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신의는 믿을 신자죠. 귀신 신자 아닙니다. 귀신 신자 하면 그냥 밤에 영혼이 와서 치료해주고 그거 아니고요. 믿을 만한 의사. 환자가 믿는 의사. 신이죠. 신이 바이스 버사 신신자, 귀신자. 그죠? 그래서 50%는 환자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50%는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서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만 환자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50%나 되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50%의 남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자, 명의를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명의. 유명한 명자
이름 명자, 이름난 의사. 그죠? 뉴스, 텔레비 100대 명이 막 나와 있죠. 의료기사, 의사의 손, 의료기술. 의료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명의는 수술하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 명의가 안 됩니다. 의사의 손이 중요해요. 손입니다. 컴퓨터를 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긁어내거나 또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손과 눈을 보고 또 하죠. 그죠? 머리로 또 봐야 되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심의, 마음, 심자. 사실은 마음, 심자가 머리예요. 사실 브레인, 뇌죠, 뇌, 브레인. 그죠? 옛날에 머리에 있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데 심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료 통합 능력, 의사의 내 두뇌에서 이 환자를 모든 것으로 컴퓨터 통합을 하면서 이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이 환자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모든 걸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난 심의, 환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다 보는 거죠. 그죠? 머리죠, 브레인. 신의는 저는 신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마음, 믿음, 환자의 믿음. 이럴 때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보거든요. 환자가 죽겠다 하면 치유의 의지가 없으면 그냥 사망해요. 환자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야 되겠다. 의사의 마음과 같이 공감을 하면은 그때 신이다, 믿는 의사다, 마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명의와 심, 마음 심자, 믿을 신자. 이제는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환자 중심. 전에는 의사가 지시를 내리고 처방에 따라서 환자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환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많이 났죠. 환자분들이. 지금은 의사가 환자 혼내는 시절이 아니죠. 의사와 환자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Doctor-Patient Relationship. 의사와 환자와의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이제는 의사 중심, 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 이제는 환자 중심입니다. 환자 중심. 환자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환자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환자 위주로 입원을 해야 되고 환자에 편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환자 중심, 편한 중심으로 하는 시절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중심, 의사 환자 평등 관계에서 이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환자가 주인이다. 백화점 가면 어때요? 손님이 왕이다. 병원에도 손님이 누굽니까? 환자입니다. 환자가 왕인 시절, 이제 환자가 중심인 시절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께서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서한 것, 환자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야 된다. 치료의 개념을 환자 위주로, 환자 중심으로, 환자 중심 병원이 앞으로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대세입니다. 환자 중심 병원은 살아나고 의사가 많아지니까 환자 중심되지 않는 병원은 경쟁에서 떨어지는 시대. 의사가 많았을 때는, 의사가 적었을 때는 의사 중심이 되는데 의사가 많아질 때는 이제 환자 중심으로 소비자 위주죠.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의 모든 것은 이제는 의료 서비스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서비스는 뭐죠? 제공하는 것이죠. 재화를 받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와 환자는. 백화점에 가면은 비싼 옷을 사면은 백화점 직원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옷을 산 사람은 돈을 지불하니까 기분이 좋고 좋은 옷을 사서 좋고 백화점 직원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병원에 가면 어때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답니다. 돈은 지불하는데 그리고 진료비도 다 냈는데 의사는 또 수익이 생겼는데 좋아요. 의사도 같이 고맙습니다. 환자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환자가 이제 낳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의사들 다 그래 똑같아요. 환자가 낳을 때 제일 기뻐요, 의사는. 근데 환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의사도 고맙다고 하는 시절, 이제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의사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절 못한 백화점 됩니까? 안 되죠. 친절한 백화점, 친절한 관계,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사만이 앞으로 의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명의와 심의가 신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는 곳은 잘 되죠. 성공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수익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잘 치료해주고 환자 위주로 잘 하는 것이 지금 2020년대 시대의 의사의 역할이자 환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죠? 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는 의사의 진심을 잘 압니다. 환자는 의사가 어떻게 말할지 눈치를 살핍니다. 내 병이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입니다. 정말 그래요. 왜? 환자를 많이 보니까 바쁘니까 그 환자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살피기가 힘들어요. 환자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대에. 그런데도 의사는 아직 환자로만 보고 있다고 해요.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수준이 되어 있어요. 다 많이 알아요. 환자는 말을 안 해뿌리지 모두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의사는 잘 모르고 있는 의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의사, 또 초보 의사. 그럼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는 뭘까요? 보면은 마음이 푸근한 의사. 그죠? 자신 있는 의사예요. 그냥 환자한테 편하게 대해줘요. 환자한테 아주 공격적이고 스트레스 주는 의사보다는 환자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에 나을 것이라는 힘을 주는 긍정의 의사. 그리고 환자에게 웃어주는 의사. 이런 의사 만나면 좋겠죠. 그죠? 이런 의사들이 많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의사들도 또 환자들이 만드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자가 스트레스 주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의사들이. 같이 또 의사도 스트레스 받아요. 의사는 신이 아닌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환자들이 잘 몰라요. 의사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의사도 스트레스 받던데 환자의 모든 불평을 다 들어주면 의사도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환자, 의사도 똑같아요. 그죠? 의사에게 또 힘을 주는 환자도 있어요. 환자에게 웃어주는 의사에게 웃어주는 환자도 있어요. 본인이 아픈데도.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환자를 잘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11만 의사들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얼마일까 보세요. 기본 수술은 한 1000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한 수술은 200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의 한 5년 이상 되면 이 정도 하는 거예요. 5년 이상 되면은 의사의 손기술의 차이는 거의 많이 없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5년 이상 전문의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심의, 마음, 심자, 믿을 심자, 신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 명의는 어떻게 보면 장인이죠, 장인. 기술, 명장. 근데 의사도 아파서 환자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원 체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몸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환자와 공감 능력, 심파시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가 아픈데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느낄 수는 없지만 이해를 못한다면 그 환자가 아파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파본 의사들은 환자가 아픈 것을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의사들. 명의의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명의. 한국의 명의 40명은 물론 심의, 신의, 수술기술 다 되어 있어야 물론 명의지만은
수술 기술이 잘 되는 의사를 처음에는 명의라고 다 하지만 그죠? 가장 명의의 기본 조건 심파시, 공감 능력이죠. 그죠? 환자와 같이 아픔을 느끼고 환자와 슬픔을 느끼고 환자가 배가 아프면 의사도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죠? 이런 의사를 만나면 좋겠죠. 근데 이런 의사가 대부분 많은데 의사들이 자기 속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근음해야 된다. 그런 의사 보는데 근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환자와 소통을 잘하는 의사, 이런 의사가 명의고 심이고 신이다. 명의 40명, 이분도 다 훌륭한 분들이죠. 마음이.